질문 들어온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요동의 빛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네.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제목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네네네. 궁금해요. 네. 네, 소요동의 빛이라고 안 그래도 이 질문지를 제가 미리 받아보고서요. 아, 소요동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요동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정해준 편집팀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요동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편집팀에서 주신 제목이었고요. 제가 듣고 아 이거 좋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였고, 제가 애초에 잡았던 제목은 불씨였어요. 그래서 예림이의 이 행동, 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 불씨가 되어서 어디엔가에는 좀 큰 불꽃, 큰 촛불, 작은 촛불, 큰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불씨라는 제목을 처음엔 정했었는데, 이제 편집팀에서 소요동의 빛이라는 제목이 어떨까요? 라고 주셨고 괜찮아서 소요동의 빛으로 바꿨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네. 책 속에서 그 부연 설명을 하자면 소요동의 빛이라는 그 말이 선인장꽃이 네네. 만든 그 노래의 네. 제목이기도 네네네. 맞아요. 하면서 그 소요동에 네. 뭔가 빛을 가져오는 그 예림이와 은채와 그 아이들이 빛이라는 약간 의미도 담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시는데, 이 다음 혹시 책을 쓰신다면 어떤 주제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질문자 분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관련한 이야기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네네. 네, 여기 질문에 보면 이 편을 쓴다면 어떤 이야기,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했는데, 이 편을 만약에 쓴다면 예림이와 수림이와 은채가 만나서 뭔가 벌이는 이야기?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본 거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릴 때 방송 구성 작가로 활동을 할 때 교양 다큐멘터리 작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찾고 아이템을 찾고 구성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사실은 사회 전반의 그 문제들을 이렇게 뒤집어보고 찾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던 게 몸에 좀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은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교권 관련한 이야기도 언젠가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된다고 해서 바로 쓰기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생각이 정리가 덜 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묵히었다가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싶은 거는 사실은 어느 사건의 목격자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사건이 있으면은 항상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이야기는 빠지거든요. 근데 그 목격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요즘 아이들은 뭐 수행평가다 공부다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게 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문제는 없는 건지, 현 교육제도의 문제는 뭐가 있는지, 개선 방안은 또 있을지, 이런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 이 질문 보고 와 이건 교육 전문가분에 이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소요동의 빛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주셨다니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그 수행평가 공부도 병행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한데 과연 사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굳이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인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20년 가까이 모르고 살다가 대학교에 가서 정말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 그렇게 크게 얻어맞지 않을 정도의 사회적인 인식은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인지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행동을 하고 싶을 때는 행동에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제들을 균형감 있게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그게 맞아 하고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골고루 듣고 정말 옳은 게 뭔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인지하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는 사실은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문제라든지 현 교육제도의 문제, 많죠. 너무너무 많죠. 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굳이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만큼은 일정 시간만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충분하게가 물론 본인은 24시간 하고 싶겠죠. 하지만 24시간 그것만 하고 있으면 분명히 주위에서 질타가 쏟아질 거고 뭔가가 본인이 진행해야 되는 거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니 조율을 해서 뭐 2시간만 하든가 조율을 해서라도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본인의 마음이 조금 건강해지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좀 해가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다 들어보았고요. 그 뒷페이지에는 제가 이제 저의 또 다른 청소년 소설 4권 페이지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제가 소여동의 빛에서 예림이가 변화하게 된 부분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일과를 마치고 예림은 은채와 함께 학교를 나섰다. 그러기가 무섭게 언덕배기 아래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렸다. 소여 초등학교 앞에서 또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예림은 삐죽 짜증이 났다. 진짜 왜들 저러는 거야? 낮에 은채와 나누었던 말이 떠올랐다.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라도 지를까 싶었다. 은채가 예림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한번 해봐. 은채가 싱글거리며 말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앞장서야지. 안 그래? 예림의 가슴에 화르르 타올랐던 불꽃이 피시시 꺼져버렸다. 사람들 앞에 나선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다. 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못할 것 같아. 은채가 응원인 듯 아닌 듯 애매한 말로 예림을 부추겼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이야. 처음이 어렵지 한 번, 2번 해보면 그것도 할만하다. 예림은 아랫입술을 잘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한번 해볼까? 선인장 꽃을 생각하면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누가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독자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은 겁이 날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해볼까? 나서볼까? 할 때 겁이 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걸음이라도 한번 용기 내서 내디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